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할지에 관해 이야기 볼까 합니다. EC 유학교사로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타겟 드로우로 BCPMP를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차일드 퀸 케어, 조지 파크입니다. 컨스트럭션, 헬스케어, 저희가 텍, 처음에 베테리어너리 온 케어 해에는 등 많이 놀러 모든 왔었죠. 분야의 점수가 올랐으니까요. 예전엔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네요. 여긴 물놀이장. 여름에 분수대에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오늘은 가족들 다니는 놀러를 많이 나왔네요. 봄이 되니 화창한 날씨도 많아지고 많은 꽃들도 피크닉 여기저기에서 하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봄날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피어서 이 킹조지 파크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아이고, 벌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파킹랏으로 삥 둘러 있습니다. 다 활짝 피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BCPMP 타겟 드로우 점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홀가분해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시간을 좀 더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LMI 한 번 더 하거나 워크 퍼밋을 연장하면서 기다리기로 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워크 퍼밋만으로도 무상교육이 되니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BCPMP 진행 상황을 보면 서류 제출 후 노미니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류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BCPMP 점수가 계속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월에는 90점까지 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점수다 보니 초청받은 인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2월 말부터 점수가 5점씩 매주 꾸준히 오르면서 화요일마다 불면증이 생긴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BC를 하든 PMP 연방이민을 하든 BCPMP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을 위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4월 초에는 BCPMP 타겟 드로우가 없어졌나 하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던 인비테이션이 나오지 않았었으니까요. 그 주에는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던 참에 바로 다음날 수요일 오후에 드로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점수에 놀라고 초청된 인원수에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었죠. 많은 전문가들은 밀린 서류 작업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100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BCPMP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프로베이션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던 선생님들은 자꾸만 올라가는 점수 때문에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몇몇의 선생님들은 매니저와 오너에게 점수가 더 오르기 전에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 바로 BCPMP 프로파일을 만들고 75점과 80점이었을 때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영어 점수가 높았고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난이 PMP 연방이민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영주권 승인되기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때문에 기회를 놓친 선생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과 한국에서 캐나다 EC 이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경우를 각각 따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캐나다 안에 있는 경우 첫 번째, BCPMP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 기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법이니까요. 점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4월 9일에 90점으로 한 번 더 타겟 드로우가 나온 것을 보면 9점 정도로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대로만 점수가 좀 내려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어 점수를 최대한 올리기. IELTS 7이나 셀피 9를 만들어야 점수가 20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와 맞는 시험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9월이 되면 BC주에 이민용으로
PTE, 여기 많이 쓰는 Pearson 돈가스 Test of 집이야. English Co라는 같이 새로운 영어 시험 방법이 도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PTE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AI를 통해 자동 채점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결과가 24에서 48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 시험에 비해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거우 연중 모의로 시험을 볼 수 있고 총 20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시험이 가능한데 비용은 26만 원이고 서울 무교동과 압구정, 부산 서면에 시험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비용은 340불이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PTE 아카데믹을, 이민과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PTE 코어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IELTS나 셀픽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로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PTE는 말하기와 쓰기가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읽기와 듣기가 각각 따로 되어 있어 총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 같은 경우는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으로 발음을 평가하는 등 다른 시험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추가되면 좀 더 쉽게 이민을 위한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모의 테스트를 본 같은 센터 선생님 한 분은 이 시험을 본 후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영어 점수를 확실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3시간 시간은 단기 속성 3주 과정으로 집 근처 코켄틀람에 있는 학원을 등록했다고 하네요. 비용은 300불이 채 못되고 시간당 계산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고 나와 맞는 시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본인과 맞는 시험의 유형이 있으니까요. 이 PTE도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도입이 되어 유튜브에도 이미 관련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캐나다 안에서 1년 경력 만들어서 10점 추가하기. 많은 에이전시에서 이미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1년 경력을 채우면서 기회를 보자고 것 같습니다. 1년 경력만 채우면 이 BC로도 할 수 있으니 어떤 경로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건적건 1년 경력이 있어도 BC PNP는 꼭 필요합니다. 워낙 익스프레 엔트리 들어오 점수가 높으니까요. 가장 최근 들어오 점수가 549점이었으니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네 번째, 지역 점수를 추가하기 위한 BC주 외곽 알아보기. 요즘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이 지역 점수 15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빅토리아나 나나이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잡을 잡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도 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규모가 좀 있는 센터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큰 센터들은 항상 나가고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많은 법이니까요. 밴쿠버 근처 외곽 지역도 지역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스커미시, 아버츠보드, 미션 앤드 칠리앗 등등. 다음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EC 유학교수로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을 최대한 만들어서 추가하기. 가능한 만점을 얻을 수 있는 5년 경력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빠른 이민을 위해 한국에서 경력을 5년과 영어 점수를 준비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C주는 PGWP를 통해 오픈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영어 시험으로 영어 점수를 최대한 높이기. IELTS, 셀픽, 그리고 PTE 중에서 본인에게 제일 부담이 안 가는 것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20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캐나다 오기 전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가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는 정말 기나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벌써 6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영어가 쉽지 않아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영어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영어 공부를 최대한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아예 처음부터 지역 점수를 받을 수 있는 BCG 외곽으로 준비하기.
캐나다에 온 첫 해 많은 분들로부터 캐나다 시골로 가야 영주권 받기가 쉽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한번 자리를 잡으면 지역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캐나다로 오기 전 자료 조사를 많이 해보면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지역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리스폰서블 어덜트 자격증 준비하기. RA를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구글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곳은 무료로 진행하는 YMCA RA 코스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제가 추천을 해서 20시간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고 단지 혼자서 아이들을 바깥놀이 활동을 하러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거의 ECE 어시스턴트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20시간만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경력을 만들면서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 경력이 필수가 되었네요. 지역 점수를 고려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MR 해주는 것도 BCPNP 지원을 해주는 것도 찾기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 일할 센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여건이 힘들어도 참고 버티다 보면 영주권 카드가 내 손 안에 쥐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도 더 지독한 인맥 사회인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할 때도 항상 지인 추천이 우선이죠. 저 또한 지금의 데이케어를 친구 추천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같은 센터에 없지만 말이죠. 제가 IT 프랙티컴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센터 창립 멤버였던 중국인 친구가 매니저에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저는 마지막 프랙티컴인 스페셜 리더 실습을 할 센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학교 교수가 찾아주는 센터로 가서 하면 되지만 제가 실습을 할 때에는 코비드 상황이어서 실습할 센터를 찾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일단 외부인들을 일절 받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실습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보고 실습이 끝난 후 파트타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몇 달 후부터는 풀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인펀드반에서 1년 반, 그리고 토들러반에서 1년 반 일을 했습니다. EC 유아교사 4년차에 접어든 저는 어느새 센터에서 고참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어보세요.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레퍼런스를 직장 동료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이직을 원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레퍼런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랑 같은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아간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분들의 추천으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BCPNP 스킬스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가 2025년 1월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9일에 나온 BCPNP 뉴스에 따르면 여전히 헬스케어, 컨스트럭션, 그리고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을 위한 타겟으로는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BC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위한 빠른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EC 유아교사는 BC주에서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힘든 시기지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